안녕하세요. 김종갑 부동산 재테크TV입니다. 구독 꾹꾹,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 중에서 특히 절박한 분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집값 상승기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해서 지금 상투장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둘째, 다른 아파트는 많이 올랐는데 내 아파트는 덜 올랐거나 제자리 걸음만 한다고 느끼시는 분들. 셋째, 10년 전 꼭지에 사거나 분양받았는데 아직도 그 시세보다 한참 낮은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 넷째, 여유자금이 있는데 계속 투자를 못해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분들. 지금은 단군 이래 역사상 집값이 가장 높고 황금 같은 타이밍을 모두 놓쳤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지금부터 4년까지 관망하며 타이밍을 잡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떤 아파트를 잡아야 할까? 정말 많은 분들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데, 입지와 부동산 흐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부동산 평가 요소 1000점. 제가 방송 보면서 느낀 게 이걸 점수화시킨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이 점수화의 객관성 여부가 좀 문제는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잣대를 제시해야 일반인들이 내가 내 집 마련할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 거 아닙니까? 자, 한번 7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입지. 1000점 만점에 약 300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다? 입지다. 그래요.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점수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 흐름, 타이밍입니다. 부동산은 상투장에 잘못 잡았다면 아주 패가 망신해요. 바닥장에 잘 잡으면 정말 수익이 높겠죠. 이 흐름입니다. 그것도 역시 300점으로 아주 중요해요. 결국 입주와 부동산 흐름이 절대적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모른 채 집을 잡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어느 지역을 추천하더라도요, 입주와 부동산 흐름이 문제가 되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미래 상승 기대치 100점, 아파트 자체 경쟁력 100점, 교통 100점, 직주 근접 상권 50점, 환경 학군 50점 해서 총점 100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드러나지 않는 호재, 악재가 있을 경우 100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별도로 더하기 빼기 가감을 하면 됩니다. 자, 총점 1000점이라는 거. 내 아파트 투자 가치는 최초 아파트 평가표. 이제 하나씩 구체화 시켜볼게요. 입지 보세요. 300점 만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지를 점수화한다? 어떻게 할까? 자, 먼저 왼쪽 지도를 보세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일단 여기 서울 지도가 보이네요. 뭐 한강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서울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제1 외곽 순환 고속국도입니다. 여기는 제2 외곽 순환 고속국도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입지할 때 이 세 개는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서울, 그 다음에 제1 외곽 순환 고속국도, 제2 외곽 순환 고속국도. 제가 어디 이내를 잡으라고 그랬죠? 웬만하면 서울 잡고 차선책으로 제1 외곽 순환 고속국도의 안쪽을 잡아라 그랬어요. 왜? 서울은 경기도에 뭐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인구가 1000만이에요. 경기도는 10배 이상 넓으면서 인구는 조금밖에 더 많지 않아요. 결국 경기도는 땅이 넓고 집이 계속 지어지기 때문에 입지의 투자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죠. 자, 왼쪽 볼까요? 강남권, 한강권 플러스 된 게 300점입니다. 강남이라고 해서 300점이 아니에요. 그럼 어딜까요? 여기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를 했을 때 여기 한강이죠. 이거 한강하고 맞닿는 잠원, 반포, 압구정, 여기는 300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강권하고 도심권 합쳐졌다. 250점 정도 됩니다. 도심은 이제 강북권을 도심이라고 하는데, 여기 용산부터 뭐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일부 이 일대죠. 자, 거기에다가 한강이 붙어 있는 곳, 이곳은 합치면 250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권, 그냥 순수하게 강남구다, 뭐 서초구다. 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250점입니다. 그리고 한강,
한강변, 한강구를 다 합치는 게 아니에요. 한강이 조망이 되는 그 지역 일대예요. 이 한강 라인 보이시죠? 여기 200점입니다. 도심은 어디를 말하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구를 기준으로 해서 용산, 서대문 일부, 동대문 일부, 성동구 일부, 종로구 일부. 바로 이게 도심입니다. 사대문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200점입니다. 역시. 서울 외곽권, 서울 전체예요. 그냥. 제가 지적했던 곳 빼고 서울 외곽, 서울이라는 조건 하나로 150점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만 최고냐? 상대적으로 강남에서 가까운 곳들 보세요. 과천, 분당, 판교, 유래, 과천, 정보타운. 이곳은 서울 평균치보다도 약간 높아요. 왜? 강남 성향이 있기 때문에. 170점. 제1 외곽 순환고속국도 지금 원이 크게 보이시죠? 그쪽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신도시들. 1기 신도시가 대부분 여기 포함되고 2기 신도시도 보면 미사라든가 유래라든가 물론 이 앞에서 지적했던 곳들 빼고 미사, 삼송, 별내, 기타, 지축, 향동, 감일 뭐 이런 데가 해당되겠죠. 그쪽은 100 이제 30점이 되겠죠. 바로 지금 제시했던 곳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아니지만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이쪽 안쪽으로 있는 곳들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있는 곳들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100점 정도의 입지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 큰 원 보이시죠? 큰 원, 뭐 이천, 동탄, 안산, 인천, 파주, 포천을 경유하는 이거는 50점 정도 해당돼요. 자, 이 안쪽에 있는 곳들 상대적으로 점수가 확 떨어지죠? 서울에서 멀기 때문에 그래요. 제2 외곽 순환 고속도 바깥쪽 이쪽은 0점입니다. 이쪽은 두 번째 중요한 요소 아까 쌍벽 하나는 입지 두 번째는 부동산 흐름 다른 말로 타이밍이라고 했죠. 이게 무려 600점이에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데 입지는 끝났고 그렇다면 부동산 흐름을 한번 볼까요? 이 흐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상추장에 강남을 잡는다고 좋나요? 물론 10년 후에는 좋아요. 어차피 사이클 지나서 또 올라가니까. 하지만 먼저 하락기가 도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잡으면 패가 망신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이걸 이해하려면 왼쪽 보세요. 부동산 경기 변동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이 평균선 중앙이 있다면 자, 먼저 회복기가 있고 상승기, 후퇴기, 하향기 순으로 내려옵니다. 그쵸? 자, 먼저 회복기. 굳이 연도로 우리가 따지면 최근례로 따지면 이게 바닥이 2013년이었어요. 2013년.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 회복기는 한 2015년, 6년까지 16년까지를 회복기라고 할 수 있고 상승기 작년 9.13 대책 2018년까지를 상승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5년 상승기 기간에서 처음으로 5개월 하락했어요. 한 이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후퇴기입니다. 후퇴기 일부의 극히 아직도 상추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대략 한 2년 정도 지나면 하향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략 한 4년 정도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이클상 그건 장담 못합니다. 2년이 빠질지 1년이 빠질지. 근데 확률적으로 6개월 빠진 적은 없어요. 심리가 꺾이면 최소 1, 2년은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겠죠. 이렇게 회복기, 상승기, 후퇴기, 하향기 이걸 반복한다. 근데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자 올랐다가 반절 떨어졌다가 더 올랐다가 반절 떨어졌다가 더 올랐다가 반절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이거 기간이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4년이더라. 4년 상승하고 4년 하락해요. 그래서 이 사이클 하나를 보통 10년으로 봐요. 8년에서 10년.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왼쪽 보세요. 1년 상승 바닥장 기준. 자 여기 1년 상승해서 이제 초기 상승. 바닥장에서 조금밖에 안 올랐네요. 10%밖에 안 올랐겠죠. 무려 250점을 줍니다. 왜? 앞으로 올라갈 기간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2년 상승했고 바닥장 기준 약 30% 올랐다. 이거 200점이나 줘요. 왜? 아직도 여기에요. 여기. 그 다음에 3년 동안 상승했고 바닥장 기준 40% 올랐다. 꽤 올랐네요.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건 150점. 점수가 줄어들죠. 점점 이제 먹을 게 줄어드니까. 자, 그 다음에 바닥장 기준 50점 상승했다. 한 여기 한 2017, 18년 정도 되겠네요. 한 100점. 그런데 상승자 4년 이상 상승했으면서 바닥장 기준에 무려 여기 잘 보세요. 50에서 100% 상승. 이제 내가 이 바닥 기준으로 해서 내 아파트가 50에서 100% 상승했다. 대략 한 이 정도 되는데 이건 50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100%
더블 이상 올랐다. 이건 뭐 3배가 뛸 수도 있지만 보통 0점으로 처리합니다. 이 기간을 따지든지 이 기준을 따지든지 자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밑에는 점수가 크고요. 바닥이니까 여기는 점수가 낮다 이거예요. 이게 타이밍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하락 정도 보자고요. 1년밖에 하락 안 했어요. 상투장 기준 5%밖에 안 떨어졌네. 이건 50점밖에 안 돼요. 한 이 정도까지 하락한 걸 말하겠죠. 왜? 고점에서 별로 안 떨어졌으니까 점수가 낮아요. 1년 하락, 상투장 기준 10% 하락. 이번에는 좀 하락폭이 크네요. 대략 한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면 얘는 좀 더 떨어졌으니까 100점. 이런 식으로 꼭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퍼센트가 더 중요해요. 뭐 2년 하락에서 상투장 기준 20% 하락했다. 이건 150점. 30% 하락했다. 고점 대비 200점.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고점에서 많이 떨어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점수도 올라가죠. 자, 4년 하락했어요. 약 40% 떨어졌네요. 무려 250점. 대략 한 이 정도 되겠죠. 거의 바닥에서 인접하고 40% 이상이 하락을 했다. 뭐 50%가 하락했던 60% 하락했던 이 기간이 설령 2년밖에 안 됐는데도 40% 하락했다. 1년밖에 안 됐는데도 40% 하락했다 이상. 그러면 300점 줍니다. 만점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락의 폭, 이 퍼센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결론은 여러분들 이때 잡거나 이때 잡아야 돼요. 지금 여기 위에 그것도 이쪽에 이쪽. 근데 뭐 이거 잡을까요? 저거 잡을까요? 글쎄 제 말이 다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만약 더 이렇게 올라간다. 이건 정부가 부동산으로 대실패하는 거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이건 낮아요. 왜냐 과거 사이클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는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뭐 리모델링 초기를 잡아라. 제가 많이 강조하죠. 저는 초기를 잡으라고. 여기 보세요. 자 재건축 안전진단,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역 설정 정도 되겠죠. 뭐 정비구역, 뭐 지정됐고 이런 거요. 추진이 이제 맞고 구성안에 만에 수익이 제일 높은 거예요. 이때가. 이때 잡으라고. 이때. 자 여기 보시면 재건축, 리모델링, 뉴타운, 재개발, 추진 초기 뭐 구역만 설정됐거나 아니면 안전진단도 통과가 제대로 안 됐거나 뭐 다 좋습니다. 자 막연하게 그냥 기대주예요. 신도시로 따지면 신도시는 어떤 단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분양한 거 이건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줍니다. 2단계가 100점을 줘요. 관심 있게 여기서 지켜보는 단계에 그러는데 이게 하락장이면 100점을 주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번에는 재건축, 리모델링, 뉴타운, 재개발, 추진 후기, 신도시, 분양권 초기 80점.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조합 설립 인가했고 시공사도 막 선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뭐 계약직이 분담금 예측 단계.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봐야 돼요. 너무 이것도 시공사가 지금 선정된 것도 좀 너무 빨라요. 조금 그 이전 단계. 즉 재건축, 리모델링, 뉴타운, 재개발, 추진 후기고요. 신도시 분양권 초기 80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라고 들어보셨죠? 2단계 뭐 여기 투자 결정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상 저는 투자 결정은 이때 해야 한다고 봐요. 왜? 수익이 높잖아요. 딱 한 가지 조심할 점. 그냥 막연한 재개발, 막연한 노후화된 거. 거기가 구역 설정되면서 그냥 뉴타운이라든가 좀 안정적으로 분양을 이미 했던 곳이 있으면 막연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뭐 한번 분양한 것이 없다. 이건 막연한 거예요. 그것만 제외하고는 시작 단계, 이 기대주, 분양하려면 멀면 멀수록 이게 투자 가치가 높아요. 재건축, 리모델링, 뉴타운, 재개발, 분양권 입주. 이제 분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관리처분 인가 계획 끝났고 이주 철거, 뭐 분양, 조합원 분양이 끝났네요. 자, 이때가 바로 60점밖에 안 줘요. 물론 투자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때도 또 뛰니까. 하지만 수익이 어때요? 많이 줄어들었죠. 여기는 이렇게까지 수익이 높은데 여기는. 자, 사업성이 이미 공개되어 수익이 크지 않다라고 적혀 있죠. 재건축, 리모델링, 뉴타운, 재개발, 입주 이것들 5년 이내 40점입니다. 뭔 말이냐? 이제 얘들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주했고 뉴타운 재개발도 입주를 했어요. 이제 새 아파트죠. 이거죠, 이거. 자, 여기서 이제 입주까지 끝난 거예요. 일반 분양도 끝나고. 자, 이 단계에 아까 이 단계에서는 대략 60점이라면 입주권에서는 이제는 입주를 해버렸다. 자, 마지막 단계 여기. 그러면 얘는 한 40점 정도. 자, 근데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신도시 입주했는데 한 5년 이상 된 기존 아파트. 5년 이내면 새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40점인데 5년 이상 기존 아파트는 20점이 주어집니다. 왜? 노후화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신도시, 택지지구도 아니에요. 그냥 나홀로 어떻게 뭐
1000세대가 분양을 했던 500세대가 분양했던 이게 아닌 것들이 분양됐다. 이건 빵점이에요. 왜? 연계성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아파트 자체 경쟁력. 여러분들이 아주 이것은 많이 보죠. 이것은. 그런데도 놀랍게도 100점밖에 안 돼요. 1000점에서. 입지나 이런 것들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기 왼쪽 보세요. 자, 주황색이 나홀로 단지, 파란색이 나홀로 단지가 아니라 2개 동 이상. 이게 닥터 아파트에서 본 자료를 한번 보면, 자, 지금 나홀로 단지 아닌 이 파란색 어때요? 팍 올라가죠. 근데 나홀로 단지는 어때요? 정말 조금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죠. 물론 이 대단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때는 또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음 올라갈 때는 이렇게 뛰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이 정도니까 격차는 점점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는 이 상승률은요 상당히 낮아요. 폭이 낮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피스텔이나 빌라 잡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오피스텔 빌라 안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나홀로 단지는 얘하고 차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세대수로 점수화 시켜봤어요. 세대수 50점, 1000세대 이상. 이건 50점 만점 다 줍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 40점, 300세대 이상 20점. 나홀로 단지 빵점. 지금 아파트 자체 경쟁력에서 세대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세대수 50점. 그럼 나머지 50점이 뭐냐? 이제 뭐 동층향, 뭐 인접 세대수예요. 동층향은 50점 만점에 30점을 줬네요. 자, 동은 10점을 줬는데 로얄동 10점, 중간동 5점, 비선호동 0점. 정말 점수가 아까 입지 그런 거에 비한다면 정말 작죠. 그렇지만 이런 거 따져야죠. 그래도 층 보세요. 로얄층은 보통 3층에서 탑층 아래까지가 로얄층이라고 하는데 10점. 2층이나 탑층은 5점, 1층은 0점. 향을 보세요. 10점 만점에 남향 10점, 남동, 남서, 동양 뭐 이런 것들은 5점, 기타 0점. 인접 세대 수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아까 뉴타운 재건축 기대주 이런 것들이 좋은 이유가 신도시랑 택지지구가 좋은 이유가 인접 세대 수가 많아요. 인접 세대 수가 최소 1000세대 이상은 돼야겠죠. 그래야 연계성을 띠겠죠. 주거타운으로 10점입니다. 500세대 이상 5점, 500세대 미만 0점. 자, 이거 내용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교통입니다. 그냥 역 가깝다고 덜렁 잡는다. 정말 단순하겠죠? 여기 보세요. 하지만 같은 가심이 역으로 잡는 건 맞아요. 먼저 경강선 이게 판교부터 여주까지인데 주로 이제 판교 일대를 봤더니 자, 역세권은 10억 정도 해요. 그런데 판교라든가 분당 비역세권이 한 6억 5천. 정말 많이 차이가 나죠. 무려 3억 4천. 이게 이 세 번째 동그라미 친 게 차이게요. 역세권과 비역세권이 이렇게 차이 나요. 자, 중앙선 보세요. 경의선 중앙선. 자, 역세권은 7억 6천, 비역세권 6억. 대략 봤더니 1억 6천 차이가 나고요. 분당선 보세요. 분당선 역세권 9억 9천, 비역세권 8억 6천, 1억 3천이나 차이 나죠. 경의선 중앙선 보세요. 그 다음에 역세권 5억 6천, 비역세권 4억 5천. 이것도 1억 넘게 차이 나죠. 자, 그러니까 같은 도시 내에서도 역세권이냐 비역세권이냐 이것도 형태간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교통 총 100점 만점에 더블 역세권 도보 5분 이내는 100점. 그냥 단순 역세권이고 도보 10분 이내다. 그럼 80점 정도. 도보 15분 이내다. 40점. 도보 20분 이내 20점. 비역세권은 무조건 빵점입니다. 15분 이상. 대략 20분 이상까지. 직주 근접 상권 50점입니다. 이게 갈수록 점수가 줄어들고 있죠. 자, 요즘 크게 대두되고 있는 직주 근접 회사가 가까운 곳이죠. 상권. 자, 여기 왼쪽 보세요. 이게 지금 마곡지구거든요. 어때요? 정말 아파트도 많지만 회사들 많죠. 판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1번 직주 근접 회사에 인접한 곳들, 상권 활성화된 곳들, 이런 아파트 가격과 상승률이 높다. 강남권 대표적인 곳을 예를 들어보면 강남권, 중구의 도심, 중구도 100대 기업 회사가요 거의 상당히 많은 곳이 강남하고 대등합니다. 마곡, 판교, 자, 여기가 바로 직주 근접 일대죠. 근데 서울에서는 좀 먼데 직주 근접도 한번 보자고요. 서울 원거리 대기업 중심지역. 삼성전자를 예를 들자면 수원, 용인, 동탄2 이런 곳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직주 근접 상권이 아주 왕성한 곳은 50점. 직주 근접 상권 활성화된 곳 50점이죠. 자, 근데 이번에는 상권은 활성화 안 됐지만 몰세권이 또 있다. 여기 50점입니다. 총점 50점 만점에 50점이라는 뜻이에요. 직주 근접은 아니지만 상권이 활성화됐다. 30점. 상권이 보통이다. 20점. 상권이 부족하다. 10점.
상권이 아예 없다. 0점입니다. 이번에 환경학군 한번 따져볼까요? 이것도 역시 총 50점 만점에 50점을 주었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라색과 분홍색 다 원이 큰 것들이 있고 작은 것들이 있죠. 이 큰 곳이 학군이 좋다는 거예요. 보니까 서초, 강남, 송파 이 일대 학군 어때요? 여기가 8번째라고 해서 8학군 그러죠. 자, 정말 강남 8학군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위에 한강 라인에 예전에는 형편없었는데 요즘 많이 좋았어요. 용산, 그 다음에 성동, 광진 일부까지, 그리고 강동 일부까지 해서 이 한강변 라인에서 강남 성향을 약간 띈 곳들, 또 도심의 남쪽, 바로 여기도 상당히 원이 크죠. 그리고 여기 양천구 보세요.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일대. 이 부분도 상당히 어떻습니까? 이거 아파트 평당가가 높죠. 자, 그리고 북쪽에서는 뭐 크게 별로 곳은 없습니다. 노원구는 학군이 좋은데도 왜 그러면 이렇게 낮냐? 다른 요건들이 너무 입지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요. 자, 이번에는 이제 1000점 위에 우리 아파트 더 플러스 시킬 것이 없냐? 자, 바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 돼요. 자, 호재와 악재의 특수사항을 보자고요. 기준 총점에서 추가적으로 가감하면 되겠죠. 자, 가장 큰 게 GTX SRT입니다. 이건 100점을 추가하시면 돼요. 자, 아까 그런 호재로 설령 집값이 뛰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아마 GTX가 개통되면 또 많이 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0점 무조건 추가합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이 조성됐다. 아주 큰 대규모의 어떤 공사가 이루어졌다. 그곳은 50점 추가합니다. 전철역 신설, 거리별로 10점에서 50점을 추가하면 돼요. 아까 제가 교통에서 설명했던 그 점수대 있죠. 그걸 적용하면 됩니다. 특수지역, 즉 학군이라든가 어떤 데는 조망이 탁월한 곳이 있어요. 서울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몰세권이라든가 뭐 기타 호재. 이것도 여건에 따라서 10에서 50점을 추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악지도 있어요. 송전탑이 있거나 쓰레기 처리장 또는 뭐 거기 뭐 무덤에 가깝거나 이렇게 혐오시설이 있을 때는 감점을 하는데 10점에서 100점 정도 감점을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부터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순차적으로 아파트 평가표를 쭉 제시를 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안쪽을 여러분들은 잡는 게 좋겠죠. 아무튼 총 평가. 부동산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뭐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입지와 부동산 흐름, 즉 타이밍입니다. 입지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서울이나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안쪽, 강남이면 더 좋고, 부동산 흐름은 하락장을 잡아라. 상투장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입지는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안쪽이다. 그리고 서울이다. 부동산 입지를 무시하면요, 나머지가 훌륭해도 투자성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 다 좋은 뭐예요? 입지가 지금 형편없는데. 또 두 번째,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흐름을 무시하면 나머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지하고 이 흐름은, 타이밍은 보면서 가야 돼요. 다섯 번째, 미래 상승 기대치가 높은 재건축과 재개발 기대주, 많이 남은 것들. 그리고 서울 인접 신도시 택지지구 분양을 받는 것이 좋다. 아까 제가 미래 기대치가 높은 것들,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남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아파트 자체 경쟁력이 좋은 대단지, 그 다음에 역세권, 로얄 동층향을 잡는다. 직주 근접 상권이 좋은 아파트는 황금성, 투자성, 안전성이 높다. 환경과 학군이 좋은 곳들은 지속적 상승과 계절적 특성이 높다. GTX, 전철, 신설,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성을 판단합니다. 자, 숲을 보고, 그럼 숲이 뭐냐? 입지와 부동산 흐름, 시세 사이클을 말하죠. 이걸 결정한 다음에 뭘 봐라? 나머지 6가지 나무를 봅니다. 아셨죠? 투자 목적으로 접근했을 때 아파트를 나한테 맞춰 잡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위험한지 깨달으셨죠. 또한 정말 중요한 평가 요소인 입지 선택과 부동산 흐름, 즉 타이밍을 무시하고 극히 국지적인 요소인 뭐 전철이 개통된다는 둥, 여기 뭐가 생긴다는 둥, 이 조그만 호재를 기다리는 것도 정말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가 최초로 점수화해서 방송하였는데 이걸 절대적 가치라고 여기지는 마시고요. 하나의
어떤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각자 보유한 아파트나 또는 갈아타고자 하는 아파트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이것을 평가한 후에 판단하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가 아니에요. 타이밍이에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음 시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